안녕하세요. 주영강 TV 성경 속 한자풀이 오늘 1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10강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룻기 4장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룻기에 대한 한자가 나오는 글을 전부 다 취합을 했습니다. 룻기는 4장까지 있거든요. 처음 나오는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치리가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치리가 나오죠. 치리했다. 전에 어떤 왕이 10년간 치리했다, 어느 나라를 20년 치리했다, 그런 나오죠. 치리했다는 건 다스렸다는 거죠. 자, 치자는 정치 할 때 이 치자, 그 다음에 치산치수, 그러니까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린다. 이게 농경 사회에서는 이 치산치수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 정치한다는 거, 이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을 인간다운 생활로 이끄는 거래요.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질서, 국방도 튼튼히 하고, 이런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 우리 오늘 정치가 이런 것이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고 그래서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균형 감각.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그런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치리의 리자는 여기 예를 들어서 국무총 리하고 이제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거는 벼슬 리, 어떤 벼슬을 가진 위치를 리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문과 이과할 때도 이 리자를 쓰는데, 국무총리는 국가의 업무를 국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런 뜻이죠.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있죠. 그래서 장관들이 하는 거를 국무총리가 한번 걸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참모장이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군대 이제 참모장, 사단장이 있고 참모장이 있고 참모들이 쭉 있죠. 인사참모, 군수참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참모장 격이다 국무총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10년 룻기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지금 우리가 룻기를 하고 있는데 룻이다,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0에 대해서는 십자가상 7원, 가상 7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상 7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 예를 들었고요. 십자가도 물론 열 십자를 쓰죠. 그다음에 연은 부모 진연 불가부지, 이런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모의 연은 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부지, 모르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의 나이 꼭 알아야 되죠. 참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세상 살면서 저 알만한 사람인데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우물쭈물하는 사람, 어머니 연세 뭐 우물쭈물하고, 저 참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50 넘어가니까, 지금 이제 60 후반입니다. 50 넘어가니까 가서 내가 올해 몇 살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57, 58 예를 들어서 그때 한 살 뭐 더 먹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적어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 연세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연세를 잘 모르면 몇 년생, 정말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어떤 우리 선생님이 중학교 때예요. 어머니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야지, 한 반에 60명이었거든요. 근데 반 정도는 손 들었고요, 반은 손을 못 들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참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 이름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이제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았어요. 어머니 이름.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저랑 친한 친구가 자기 어머니 이름을 가서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어머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내 이름은 김어자 레자 김어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그 이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자기가 그 얘기도 쇼크를 받고 그때서야 어머니 이름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태중입니다. 룻기 1장 11절 말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태중. 자, 태중이라는 건 임신 중이죠. 예, 그래서 이제 태라는 거는 태중 보험을 예를 들었는데 요새 참 세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보험을 들어줘요. 보험을 드는 내 돈 내고 보험을 드는 거죠. 국가가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들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뭐 경우에 따라 나이 20살까지 30살까지 이 보험을 계속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한지 또 태어나서 그 아기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험을 들어준다. 예. 태아보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예를 들었죠. 예, 중자는 가운데 중자죠. 태자는 아이벨 태예요. 임신할 태 그런 거고. 여기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 중국 하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명칭은 1949년부터 썼어요. 정확히는 1949년 10월 1일부터 썼는데요. 그 전에는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썼고요. 그 전에는 청나라였어요. 그러니까 1911년에 이 신해혁명이 일어났죠. 이게 신해혁명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세계화로 가야 된다. 청나라가 뭐냐? 청나라가 우리도 중화민국 이런 이름을 짓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졌고요. 신해혁명에서 그다음에 이제 1949년에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 이름을 정했다고 그러고요.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다 해서 이제 중자를 썼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시입니다. 룻기 1장 14절의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자는 이제 시댁, 시가 시집 간다고 그러죠. 여자가 시집 간다는 건 남편의 집으로 간다 그러죠. 시부모에서 이제 이렇게 예문을 썼어요. 이제 시댁은 시집을 높여서 하는 말이죠. 시부모, 시부모는 남편의 친아버지 친엄마, 물론 이제 시부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이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요새는 옛날만큼 고부 갈등이 없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의 갈등, 고부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 고부 갈등이 없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같이 안 살잖아요. 요새 같이 살자고 하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죠. 그러면서 고부 간의 갈등이 많이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서양처럼 장서 갈등이라고 그래요. 장모와 사이 간의 갈등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도 서양화 돼가고 있답니다. 그런 갈등.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동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동서가 가는데 이제 동서라는 거는 남자 형제들 사이에 그 부인끼리를 동서라고 그러죠. 또 여자 형제들 자매죠. 여자 형제들 사이에 그들의 남편들 그래서 동서지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동서가 있으니까 너도 가라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었어요. 초록 동색이다. 같은 동자죠. 초록 풀색하고 녹색은 같은 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툼이 일었을 때 저 초록 동색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초록 동색은 같은 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뜻이겠죠. 이 서자는 사위 서자예요. 국서라는 거는 이 국왕의 사위를 국서라고 그래요. 뭐 요새는 다 잊혀진 말이지만 그렇다는 걸 좀 하나 알아주시고요. 옹서지간이다.
여기 옹은 이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옹이라고 그러죠. 옹서지간은 그 장인과 사이사이를 옹서지간이라고 합니다. 동서. 다음 적어보겠습니다. 전능자. 룻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전능자. 이 전자는 온전 전자죠. 능자는 능할 능자, 사람 자자 이런데 전능자 예를 들은 거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모든 일을 한다. 전지 전능하신 영어로 올마이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전지전능 하고 예를 들었고요. 능자는 수학 능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죠. 수능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이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수학 능력 수능 시험 전에는 예비고사라고 있었죠. 대학 예비고사. 이게 1968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올 사람을 미리 거르는 거죠. 그때 한 절반쯤 1968년도니까 오래됐어요. 53년 됐죠. 그때 이제 지금 이제 50년생들이 처음 적용이 됐을 겁니다. 반을 걸러요. 대학 갈 사람을 이 예비고사에서 반을 걸르고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예비고사 점수를 가지고 그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또 지원을 하죠. 그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좀 긴데요. 하여튼 수능 시험, 하여튼 수학 능력 시험 봤다. 수능 시험의 약자는 그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자자 결자 해지를 예를 들었어요.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결자 해지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유력하다. 룻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죠. 룻 다 유명한 이름입니다. 자, 유명하다, 유력하다 그랬죠. 여기 있을 유자죠. 그다음에 력자는 힘력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어요. 유덕자 필유언.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유덕자, 필유언. 그 사람의 말은 뭐가 있다.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들을 가치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은 굉장히 귀하고 흘려보낼 말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옛 말이 있고요. 력자는 면역력을 예를 들었어요. 힘력자인데 역이라는 거는 역병,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면하게 하는 그런 힘. 그러니까 항체가 생겨서 몸을 잘 다스리는 그런 힘이다. 그래서 면역력. 요새 뭐 백신 주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면역력을 높이자, 항체가 생기게 하자. 다음 적어보겠습니다. 사환입니다. 룻기 2장 5절의 말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냐 하니. 자, 사환 우리 뭐 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요즘 저 사환이란 말은 또 좀 잘 안 써요. 사환은 사자는 시킬사, 하여금사, 뭐 일할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사안의 예를 든 말 의인 물사, 사인 물의. 그러니까 의심나는 사람은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재벌, 어떤 유명하신 재벌이 굉장히 즐겨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사람을 의심한 사람은 의심나는 사람은 안 쓴다. 그렇지만 사람을 썼으면 믿고 모든 걸 맡긴다. 이런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여기 환자는 본국 소환. 본국 자기 나라 본국에서 부를 소자에 부를 환자죠. 불러들인다. 이제 그 사람이 뭔 잘못했죠. 그러니까 불러들인다. 그런 환자. 그러니까 사환이라는 건 어떤 관공서에서 심부름을 한 사람을 사환이라고 그러죠. 사환. 그래서 뭐 사환이라고 하고 뭐 주임 뭐 이런 칭호를 붙여갖고 얘기할 겁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잠시. 룻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계속하고 잠시 두 개 한자가 나와 있어요. 자, 잠시는 잠정적, 잠깐 그런 잠자죠. 잠정적, 뭘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가 이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적으로 결정. 그다음에 시자는 때 시자인데 이거는 농불실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실기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때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시 심을 때 벽시 심고 추수할 때 추수하고 또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줘야 되는데 그건 하늘이 하는 일이죠. 하여튼 일단 벽시를 심어야지 뭐가 되는 거죠. 농불실시 잠시 잠깐 동안이죠. 다만자 계속입니다. 본문 읽어드렸고요. 자, 계속의 계자는 계모 계부 우리한테 익숙한 뜻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뜻이기도 한데 하여튼 계모는 어머니를 이어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던가 뭐 무슨 일이 생겨서 계모 밑에서 이제 그 자라게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계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뭐 그런 사정이 생겨서 아버지가 새로 아버지의 일을 자기 친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죠. 계모 계부. 자, 그래서 그 계자를 썼는데 이 60년대 학교 다닐 때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보 계무가 있었어요. 거기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냐 아니면 어, 어, 계부냐 이런 거 계모 계부가 있었어요. 친엄마냐 아니냐. 그때는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60년대 전 이제 60년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1920년대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먹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6.25를 겪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사람이 애를 낳아도 면역력이 없었어요. 잘 먹고 있어야지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애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크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애를 낳고 나서 애를 키우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계모 계부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 누구 엄마는 계모래 뭐 계부래 이런 얘기 수근수근하면서 말로는 얘기 못했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정환경조사소에 전화가 있느냐 TV가 있느냐 이런 조사도 했습니다. 자가용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하여튼 뭐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죠. 계속 여기 국가 계속성 이렇게 썼는데 이 국가 계속성은 국가 원수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국가 원수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국가를 계속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제 그걸 규정해 놓고 있어요. 국가를 그냥 망하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죠. 계속 연이어지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보답입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답한다 이 말이 쓰는 말이죠. 여기 기술보국에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큰 회사에 가니까 기술보국, 인재보국 이렇게 써놨다라고. 그러니까 기술로서 국가에 보답하자. 그 다음에 인재를 잘 써서 국가에 보답하자. 좋은 인재를 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자는 거는 그렇게 보답한다. 또 이 원수한테 보복한다. 이것도 그렇겠습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보답하는 거고 원수한테는 보복한다. 그 뜻도 이 보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답은 구라파 답방에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구라파는 유럽이죠. 유럽에 답례 방문한다. 구라파의 원수가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구라파를 다시 간다. 이 구라파라고 하는 말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유럽 하면 알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유럽을 가려고 이제 비행표를 예약하는데 예약이 꽉 찼대요.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와서 그 유럽 이제 전화 와서 이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전화 왔네요. 구라파 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아니 유럽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구라파입니까? 그래서 웃고 말았답니다. 이게 참 구라파는 옛날 얘기구나. 그래서
맞다. 유럽 가는 거 맞다. 그래서 그런 실소를 금치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구라파. 우리 이제 책에서 그런 거 있었죠. 책에서 구미 각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구미라는 게 구주와 미국이죠. 유럽하고 미국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선진 국가의 일을 한다. 뭐 그런 구미 각국.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구라파는 없어진 단어가 됐습니다. 예. 자, 다음 한자는 한여입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녀. 이제 하녀의 하자는 아래 하자, 여자는 여자 여자죠. 그래서 여기 이 다 아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하자 아래라는 뜻으로 저자도 쓰고요. 이건 비자거든요. 비천하다 할 때. 그다음에 이건 편자 폄하한다. 다 밑이란 얘기예요. 또 강 서리가 내리고 상강이라고 그러죠. 서리상자에 내릴 강자. 그다음에 항복한다는 것도 이 뜻이 있죠. 밑으로 밑이다 그러냐는 거죠. 지니까 항복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고요. 여자는 남자 여우를 예를 들었는데 남자는 왼쪽이고 여자는 오른쪽이다. 이 좌파다 우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자는 양기라고 그러죠. 양기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양 철학인데 여자는 오른쪽에 있다. 여자는 양기라고 안 그러죠. 하여튼 그래서 손금을 볼 때 남자는 왼쪽을 봐요. 이것 때문에 여자는 오른쪽으로 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남자 여우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식사입니다. 룻기 2장 14절의 말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자, 식사하되 식사. 밥 먹는 게 식사죠. 식사. 네, 여기 동가식 서가숙 예를 들었습니다.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잔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랬죠. 잠은 한국대로 자라. 밥은 왔다 갔다 해서 먹어도 잠은 한국대로 자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동가숙 서가식 이런 말도 있었어요. 동가숙 상가식 윗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정치인 두 사람이 있었죠. 한 분은 동교동에 살았고 한 분은 상도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정치꾼들, 정치가가 아니라 이쪽 저쪽 다니는 사람들, 그걸 동가식 서가숙 한다, 상가숙 한다고 그때 비꼬아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식자는 먹을 식자죠. 식사할 식사. 자, 여기 사자는 일사자인데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읽었어요. 교회 직분을 맡는 거죠. 집사는 일사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권사는 선비사자를 써요. 그 다음에 장로는 길장자의 늙을로. 장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노자는요 꼭 늙을 노자 늙었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래되고 경험 많다 그런 뜻입니다. 노자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식사는 식사하는 거. 우리 이제 사람들 만나면 식사하셨냐 뭐 이거 물어보죠. 그리고 외국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 이렇게 보면 식사하셨냐고 그렇게 물어. 또 어디 가세요?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냐 이건. 내가 어디를 가든 왜 물어보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이게 우리는 인사로 물어봐요. 근데 이제 고지고대로 되냐고요. 나 목욕하러 간다든지 뭐 병문안 간다든지 친구 만나러 간다든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차이 중에 하나가 악수를 한다. 이제 반가워서 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거라고 그러죠. 나는 총이 없다. 그러니까 내 손엔 총이 없다. 이건 의미겠다고 봐요. 우리 요즘 처음 말하면 하와이유 그러죠. 왜 하와이유 그러냐면 난 너한테 친근하다는 게 그런 의미가 강하대. 이게 그 넓은 땅덩어리, 뭐 미국 같은데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우연히 만났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와이유 하면서 뭐 하우드 유두가 원칙이죠. 처음 보니까. 또 굿모닝 이런 것들이 난 너한테 호의가 있다, 호감이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다음 한자 현숙. 룻기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현숙이란 말 나왔죠. 이 사람 이름 같죠. 또 사람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 현숙씨라니 현자 숙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주위에도 다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한 분이 현자 숙자를 쓰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나와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많이 듣는다. 성경에 이름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웃으시더라고요. 하여튼 현자는 어질다, 숙자는 깨끗하다, 막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현모양처, 어진 어머니의 순진한, 양순한 처, 아내죠. 이게 옛 우리나라 여자들의 이게 모델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현모양처가 되겠다. 뭐 미스코리아 진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이제 나중에 당선 소감 뭐냐 보니까 나 현모양처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여튼 유명한 여자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진 어머니, 애들한테는 어진 어머니가 되고 그 남편한테는 양순한 아내가 되겠다. 그런 뜻이죠. 숙자, 이거는 막다는 뜻이죠. 숙자를 나타내는 말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보세요. 정, 이 정수정 같다 할 때 그 정자예요. 이 담, 그다음에 영, 청, 호, 철. 사람 이름이 많이 쓰죠. 남자 이름 철자 많이 쓰죠. 이게 막을 철자예요. 또 정, 청아하다. 그다음에 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다, 맑을 숙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4장으로 놓습니다. 4장 7절. 전례가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전례. 이 전자는 전례가 됐다는 것은 이 책, 아주 좋은 책을 전이라고 쓰죠. 법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예가 된 거죠. 이게 전례라는 거는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전자는 전당포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전당포는 어떤 물건은 전당 잡히고 돈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전당포가 많았는데 막 줄어들게 됐어요. 왜 줄어들었냐면요. 카드를 쓰면서 이제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당포가 급격하게 줄다가 다시 또 늘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요. 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정신없이 카드 쓴 사람들 때문에 카드 회사에서 돈을 한도를 정해놨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카드 회사에서 돈 못 빌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고급 귀금속들, 그러니까 금, 은, 시계, 다이아몬드 아니면 고급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맡겨놓고 돈을 쓴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당포가 다시 부활하게 됐고요. 이 전당포가 잘 되면 불경기랍니다. 그러겠죠. 그다음에 레는 연례 행사, 1년마다 하는 행사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매년 하는 행사가 있죠. 신년 예배, 그다음에 4월달 되면은 부활절 예배, 또 좀 이따 보면 맥주감사절 예배, 또 이따 보면 추수감사절 예배, 또 이제 연말 되면 성탄절, 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제 하면 이제 1년이 매 행사들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참 일이 빨리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연례 행사,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 빠뜨릴 수 없는 행사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음 주 보겠습니다. 유명, 룻기 4장 11절의 말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유명하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있을 유자의 이름 명자. 여기 미중유를 예를 들었어요. 증자는 아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유라는 건 아직 없었던 일이다. 미중유의 일이다. 예, 그런 뜻이고요. 명자는 입신양명. 그러니까 몸을 세우고 양명은 이름을 높이는 거죠. 입신양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해져 가지고 입신양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자고라니 난 유명해졌다. 이게 영국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 28살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아주 그냥 유명해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의 생애는 안 좋게 끝났어요. 유명해지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거드름을 피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뭐 돈 벌었다고 다 이혼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주위의 여자들이 이제 돈을 보고서 많이 달라붙었대요. 이게 1800년 정도 일이거든요. 1800년 때 일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 사람은 나이 36에 일찍 죽고 말았어요. 우리도 이제 로또 당첨돼가지고 불행하게 된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자 룻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회복자 봉양자 두 개 한자 나옵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는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 회복자이며 봉양자. 회복자라는 것은 이제 다시 복구한 사람이죠. 다시 뭐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게 회복자죠. 그래서 기사회생할 때 그 회자를 썼어요. 이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기사회생. 뭐 야구에서 다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기사회생했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졌는데 게임에 졌는데 이제 패자부활전에서 기사회생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 어떤 사람은 죽을 뻔한 게 살 뻔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복고열풍 이 복자에서는 이 되돌린다는 거죠. 회복하면 다 되돌린다는 거죠. 이제 옛날 걸로 되돌리는 열풍, 이 복고 열풍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이제 어떤 거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패션이 막 등장하다가 그게 이제 퇴조하면서 뭐 좀 있다가 어느 세월에 보면 이 뭐 여자들 치마가 길어진다든가 바지가 넓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의상의 복고풍이 등장했다.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죠. 복고 열풍. 그리고 자자는 근묵자 흙이다 이게 표현을 썼는데 묵은 우리가 붓글씨 쓰는 그 묵이에요. 그러니까 묵과 가까운 자는 흙이 된다. 까맣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까만 거 가까운 사람은 까맣게 되고요. 하얀 거랑 가까운 사람은 하얗게 되고요. 노란 거랑 가까운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람들하고 누구랑 같이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연탄 배달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한번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애를 낳아도 까만 애를 낳는다. 이게 그분 사실 연탄 배달을 많이 했습니다. 뭐 동네 연탄을 다 배달하는데 좀 지겹기도 했는데 연탄집이 그 집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서 막 웃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한자로 본문 읽어드리고 봉양자입니다. 여기서 상봉하솔 그렇게 했습니다. 위로 봉양하고 위로 봉하고 받들고 아래로 하솔. 아래로 솔은 식솔들이에요. 식구들이죠. 아래는 이제 자기 자식을 챙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일을 아까 연탄 장사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쉬어라 그랬더니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기가 빚진 거를 갚기 위해서 일하고요. 또 밑에 빚 주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나중에 늙어서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면 애들한테 신세 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빚을 주고 또 빚을 놓고 그러라고 자기가 일을 한다. 자 양자는 10만 양병 이거 유명한 얘기죠. 율곡 이 선생이 얘기했죠. 이제 일본을 갔는데
이게 이 사람이 간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갔는데 일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곧 전쟁 날 것 같다. 뭐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때 율곡이는 10만 명을 키우자. 아무래도 율곡이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래서 10만 명을 키우자. 양병을 하자. 예, 길을 양자죠. 양육한다. 예, 그래서 10만 명을 키우자 해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당했죠. 임진왜란 일어났습니다. 10만 장병. 근데 일본은요 전통적으로 무인 계급이 위에 있대요. 한국은 이제 문인 계급을 쳤는데 일본은 그래서 이 무가 강했답니다. 무가. 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겠죠. 일본 가면은 뭐 느껴질 겁니다. 자, 그때 자자는 지자부록이다. 아는 사람은 의욕이 없다. 이제 공부하고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욕이 없다. 뭘 해도 의욕 없이 탁탁 해서 결정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 지자가 되기 위해서 꼭 뭐 지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널리 알므로써 일을 거침없이 하기 위해서 뭐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